자식 때문에 평생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들. 정약용의 시선으로 본 부모의 삶.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꼭 마주해야 하는 거울 하나를 꺼내려 합니다. 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아마도 평생 자식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달려온 지치고 고단한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일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난 세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고 누구의 걱정을 하며 눈을 떴는가? 아마 열의 아홉은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는 자식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덜 먹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부르다. 나는 못 배워도 자식만큼은 번듯하게 키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 부모들이 정의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끝에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몸의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가 훨씬 더 늙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자식 잘 됐으니 됐다라고 말하지만 홀로 남은 거실에서 이유 모를 공허함과 서운함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지는 않으신지요? 조선의 위대한 스승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의 내용은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부모의 헌신을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엄격한 도리와 자기 수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뿐이다. 이 서늘한 통찰은 오늘날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정작 자신은 껍데기만 남은 부모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던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위로라는 이름의 사탕발림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정약용의 매서운 가르침과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부 부모는 왜 자기 인생을 밀었는가? 우리는 평생 나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나중에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면, 나중에 자식들 장가 보내고 나면. 부모의 인생에서 지금이라는 시간은 항상 자식의 미래를 위해 저당 잡혀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의 욕망과 삶의 태도를 논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타인의 삶에 기대어 살면 그 마음은 흐르지 않는 물과 같아서 금방 썩고 늙어버린다. 여기서 타인이란 다른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조차 내 인생의 관점에서는 타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기 인생을 뒤로 미룬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책임이 아니라 자기 유기에 가깝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자식을 돌보는 것은 마치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가 열매만 크게 맺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열매가 익을 때쯤 나무는 쓰러지고 맙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허탈함은 갑작스러운 배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내가 나 자신에게 소홀했던 시간들이 쌓여 터져나오는 자아의 비명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식 말고는 답할 것이 없을 때 인간은 급격히 노화합니다. 주름은 얼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한 마음의 골짜기마다 깊게 패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성공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증명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비참한 처지였음에도 학문과 저술에 몰두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비가 죄인이 되었으나 너희는 아비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스스로의 인격을 닦는 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의 짐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모 또한 자식의 성패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제2부 자식은 왜 부모의 희생을 모르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들이 가슴속에 품고 사는 가장 아픈 문장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자식들은 정말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드물고 매일 딛고 서 있는 땅의 고마움을 아는 자가 드물다. 자식에게 부모의 희생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기본값이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면 당연히 젖을 얻었고 추우면 당연히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에 감사하는 인간은 드뭅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불편함을 느낄 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며 나중에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만의 비극적인 짝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준 사랑을 먹고 자라 그 사랑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에게, 즉 내리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정약용은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베풀기만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자식은 그것을 권리로 알고 조금만 덜 주어도 원망을 품게 된다.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은 부모가 자식의 모든 불편함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자식은 부모의 주름살을 보지 못합니다. 그 주름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훈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그들은 너무나 안락하게 성장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너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하마. 이 말이 결국 부모를 당연한 존재,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생긴 금은 자식이 낸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자식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제3부 부모가 가장 크게 착각한 것, 기대라는 독약. 우리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세월이 아니라 보상받지 못한 기대감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명확히 짚었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마음이다. 부모들은 말합니다. 내가 뭘 바라고 이러는 줄 아니? 그저 너만 잘 되면 된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명절에 전화 한 통은 길게 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늙어서 나를 외롭게 두지는 않겠지. 이런 미세한 기대들이 자식의 무심한 행동 하나에 무너질 때 부모는 세상 누구보다 비참한 노인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미래의 원망을 쌓는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기대를 쌓아둔다면 그것은 훗날 반드시 자식에게 던질 돌멩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원망이 무서운 이유는 자식에게 향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차마 화를 내지 못하는 착한 부모들은 그 서운함을 안으로 삼킵니다. 속으로 삭인 서운함은 독이 되어 몸을 병들게 하고 얼굴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 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베푼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자식에게 베푼 것은 평생 기억하고 자식이 어쩌다 한번 해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착각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당신의 노년은 끊임없는 서운함의 연속일 뿐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려면 기대를 비워야 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 자신의 삶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4부 자식을 전부로 싼 인생의 끝자락. 노년에 이른 부모들에게 가장 잔인한 순간은 자식이 독립하여 떠난 뒤의 고요함입니다. 평생 자식의 스케줄에 맞춰 돌아가던 시계가 갑자기 멈췄을 때 부모는 길을 잃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만 대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세상에 온 손님일 뿐이다. 손님은 때가 되면 떠나는 법입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에 주인인 내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 집은 흉가와 다름없습니다. 자식을 인생의 전부로 삼았던 부모들은 자식이 떠남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 가치도 함께 떠나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상실의 고통입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때, 자식이 자기 가족을 챙기느라 부모를 뒷전으로 둘 때, 자식을 전부로 산 부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따로 가꾸어 온 부모는 다릅니다. 자식의 부재를 자신의 취미, 학문 친구, 그리고 온전한 휴식으로 채울 줄 압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의 고독 속에서도 거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고통을 원망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자신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유배는 하늘이 나에게 공부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쏟았던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자식의 안부를 묻듯 자신의 마음 안부를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행복한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마음이 너무 늙어버린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제오부 정약용이 말하는 새로운 부모의 길.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정약용은 군자와 같은 부모의 상을 제시합니다. 군자는 홀로 있어도 당당하며 타인에게 기대어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첫째, 사랑하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자식의 문제는 자식이 해결하게 두십시오. 자식이 겪는 고난은 그가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수업료입니다. 부모가 대신 내주는 수업료는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도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근검절약하여 일어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부모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몸을 가꾸고 주변의 덕을 베푸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식에게 100마디 훈계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정약용은 아비가 비록 귀양살이 중이나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음은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자식을 인생의 조력자로 보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합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관계는 뒤틀립니다. 자식에게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래야 자식도 당신을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을 질식시킵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걱정시키지 않을 만큼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경세지용의 정신을 가정에 대입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이 거리가 확보될 때 비로소 서로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시야가 확보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늙지 않는 마음의 조건에 대한 결론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봅니다. 늙음은 세월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설렘을 포기할 때 찾아온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모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를 얻은 당신의 세월을 누가 감히 폄하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훈장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좋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도 너만큼 소중하단다. 이제 나는 너의 뒤를 바라보기보다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보려 한다. 그러니 너도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 거라. 우리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각자의 삶에서 빛나는 별이 되자. 이것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길이며 당신의 늙어버린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늦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결실과 재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부터는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내가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가고 싶었던 산책길 하나를 더 챙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젊어질 때 당신의 자식도 비로소 당신을 희생한 부모가 아니 멋진 어른으로 우러러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길은 바로 오늘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